다음은 여성신문사 김효선 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. 말씀 들으면서 아동 쪽의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실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요. 나중에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헌법을 제가 들여다본다는 게 굉장히 이게 두려운 분야였어요. 헌법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고 이제 이 기회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준 헌법 조항을 해놓은 건데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 꼭 봐야 되겠다. 정말 기본권이구나. 근데 그래서 너무나 우리랑 거리가 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화 자체도 참 문제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강대훈 원장님 말씀대로 늘 안 지키는 법이라 저기 좀 뭔가 가진 사람들은 안 지키는 거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조문 개정과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운동, 시민사회의 이제 역량 같은 것이 같이 키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훌륭한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. 헌법 개헌 특위의 위원회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이제 그 성평등을 주제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거기 위원 중에 36명 중에 2명 여자 의원들 5.5% 들어가는데 그때 그 두 분이 그래도 다행히 그 여성 의식이 굉장히 확고하고 성평등 의식이 있는 그런 여성 의원들이어서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도 53명 중에 8명 15% 됐고 그나마도 5명이 기본권 총각 부분에 몰려 있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나마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사회에서 저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여성신문에서 이제 이번 기사 실고 온라인에 이미 오게 됐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뭐 예상했던 대로 정말 너무나 너무나 시니컬하고 그래 뭐 이것도 니네 또 할당치 하자고 그러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언제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남성 중심적인 목소리에 이제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이제 어느 정도 욕심껏은 못 가겠지만 그 지금 는 이 자문위원회나 특위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의견들을 접촉하시고 여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동질적인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얘기를 좀 다 들으시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헌법을 읽어보니까 이걸 왜 자꾸 고치자 그러나 언제는 헌법이 없어서 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봤는데 그 성평등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재헌 헌법 때나 87년 때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저희 헌법에 있는 그 성평등, 평등이라는 것들이 이게 생계형 내지는 생존형 수준의 평등이 아니었나. 그리고 이제 이 헌법도 잘 된 건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 생존형 내지는 생계형 성평등 갖고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성평등은 좀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위원회 소지를 없애자. 옛날에도 저도 그 사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봤어요. 민주당에서 그때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 공천 준다고 위헌이라면서 막 제기했던 그때 그 소송 제기했던 국회의원 남자 국회의원 이름들도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정말 참 용서하기 힘들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게 위헌이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아니 우리 헌법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소지가 없도록 이제 따로 뽑아서 했던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불평등을 왜 그렇게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모순의 근본이 가부장제적인 모순에 있다고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평등을 실현시키고 성불평등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아주 직통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평등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주 세세한 거 논의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 개인 의견이죠, 당연히. 근데 전문을 봤는데요. 전문이 참 이렇게 명문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공동체고 어떤 그 규모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되어진 대한민국이 뭐지라고 했을 때
그거를 말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구나라는 한 문장으로 쫙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지금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조금 걸리는 부분 단어 같은 거 좀 조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. 예를 들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런 단어들은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모르 대체할 게 있으면 하면 좋겠고 정의, 인도, 동포애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을 텐데 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도 좀 읽히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,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11조의 사망을 신설하시면서 공직 진출 부분을 이제 평등을 하자 그러셨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는 그 프랑스 헌법이라고 그러셨나요?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거 선출직과 임기에서의 평등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더 좋지 않겠나. 공직 진출을 국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그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게 중요해서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 11조 2항에서 실질적 성평등이라는 말 저희가 많이 하는데 프랑스 헌법을 보니까 실제적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실질보다는 실제가 더 구체적인 게 좀 어떤 공식화할 때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여성의 임신, 출산, 뭐 보호되어야 하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서 여성이란 말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? 그냥 임신, 출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지 않겠나. 부 또는 모의 자녀 양육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아동은 왜 없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논의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132조에 대한 지지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것을 그 헌법에 1325조에 대한 지지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어떤 추상화의 레벨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그 1325조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,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어떤 정신을 추상화시켜서 다른 문장과 비슷한 수준의 추상화를 유지하면서 그 정신의 본질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기 좋지 않겠나. 줄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